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오늘은 방울토마토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방울토마토를 항상 이 자리에 이제 매년 심는데, 보시는 것처럼 6개 심었습니다. 모종을 6개 심었고, 이 대추 방울토마토예요. 대추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매년 지주대 이렇게 세워놓고, 밑에서부터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쭉 잡아 올려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이 방울토마토 키울 때, 이제 대추 토마토가 됐든 방울토마토가 됐든 키울 때 이제 잎을 따주는 게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잎을 절대 따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잎은 없다고. 잎은 이 광합성 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잎을 따주지 않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면, 저도 이제 이게 좀 많이 가물고 비도 많이 안 오고 하면서 이 밑부분은 보시다시피 잎이 그렇게 막 싱싱하진 않아요. 이렇게 조금 타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좀 말라가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위로 새로 나오는 잎들은 굉장히 싱싱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밑에 있는 잎들이 이제 제일 먼저 난 거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열매들부터 이렇게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열매가 열린 열매 가지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아래로 잎이 최소한 두세 개씩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열매순이 나왔다고 하면 위쪽으로도 3개, 하나, 둘, 3개, 밑에 쪽으로도 하나, 둘, 3개, 여기 4개네요. 요 정도는 있어야, 위아래로 최소한 두세 개씩은 잎이 있어야 이 열매가 광합성을 잘해서, 잎이 이제 광합성을 해서 열매가 잘 익는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잎들을 다 훑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양분을 모르겠어요. 영양분을 이렇게 열매 쪽으로 다 공급을 집중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잎이 지금 밑에 있는 잎들은 이제 조금씩 시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요 애들도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야 열매 쪽으로 영양분들을 집중을 시켜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요 이제 맨 밑에 있는 열매들이 이제 빨갛게 이제 다 익어갈 시점이 되면, 밑에 있는 잎들은 이제 말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좀 마른 것처럼 더 이제 말라가면서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사그라들기도 하고 완전 마르기도 하는데, 밑에 있는 열매를, 이 토마토를 다 따먹고 나서는 밑에를 따줘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열린 열매 위아래로 3개씩, 두세 개씩 남겨놓고, 하나 밑에다가 하나, 2개 남겨놓고, 밑에는 훑어줘도 된다. 그리고 위에는 계속 남겨놔야겠죠. 위에를 따주면 안 돼요. 계속 위에는 이제 계속해서 열매가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하면서 계속 수정이 되기 때문에, 위에는 잎을 절대 따주면 안 되고, 밑에도 이 보기 싫다고 통풍 잘 되게 하겠다고 열매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잎을 다 따져버리면 토마토가 잘 안 익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잎은 다 따먹고 나서 따줘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제 주말 농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웃거름도 줬어요. 추비를 이렇게 구멍 보시면 요게 이제 NK 복합비로 해서 추비도 줬고, 당연히 이제 밑거름도 이제 퇴비하고 섞어서 줬는데, 워낙 가물기도 하고, 제가 주말에 올 때마다 이렇게 물을 주긴 하지만 이게 수정이 잘 안 돼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열매가 열렸다가도 이렇게 다 뚝뚝 떨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토마토를 키우다 보면 이게 다 제대로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물론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안에서 비가림막도 좀 해주면서 하고 하면 괜찮은데, 또 이제 병충해도 이제 있고요. 이게 보시면 날파리 같은 애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즙도 빨아먹고, 새로운 이제 열매가 수정이 되면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당연히 영양제를 좀 주면 좋아요. 영양제를 주고 그러면 잘 매달려 있을 확률이 높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람 불다 보면 서로 부대껴서 그때 떨어지기도 하고, 뭐 별의별 현상이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열리는 애들만 먹고, 뭐 100%다 열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키우는 건데요. 또 저는 이렇게 이제 토마토를 키우면 고추 때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옆에다 바로바로 세워서 이렇게 지주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끈으로 묶어서 뱅뱅뱅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 가지고, 예, 이렇게 돌려 가지고 위로 이렇게 계속 붙잡아서 이렇게 매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뭐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서 키워주고, 나중에 이제 밑에 이제 계속 이제 따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이제 잎을 다 따먹고 나면 밑에 이제 잎을 훑어주고 나서, 그때는 이제 얘네를
조금씩 밑으로 내려줍니다. 예, 밑으로 내려서 키를 계속 위로만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키 높이를 맞춰가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서 이제 키우게 되면 토마토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 또 토마토 익는 것도 훨씬 더 잘 익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계속 크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곁순들이 나오는 건 다 따줬습니다. 그래서 원줄기 하나만 계속 키워 올라온 거예요. 보시면 계속 이렇게 잎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곁가지들은 다 따주고, 이렇게 이제 한 원줄기로만 쭉 키워 올라와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부터는 위에부터는 뭐 조금 이제 곁가지들은 조금씩 이제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1월까지 이제 이 방울토마토를 따먹거든요. 11월까지 따먹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곁가지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계속 많은 양의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줄기 하나만 키웠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곁가지들을 하나씩 더 키워가지고 좀 양을 좀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하고 있어요. 한 6개만 심어도 엄청나게 따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년 이 자리에다 이제 심다 보니까 토마토가 이제 떨어져서 마지막에 떨어져서 이쪽에서 싹이 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애들, 예, 토마토 씨가 떨어져 가지고 겨울을 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싹이 나는데, 이런 애들도 키웁니다. 이렇게 이제 키워 가지고 요 애들도 이제 밑에 옆에 이제 웃거름을 줘 가지고 키우기도 하고 하는데, 또 너무 많이 키우면 또 통풍도 안 되고 또 광합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딱 저는 6그루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의 수확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데 참조하시면 좋고요. 이게 토마토는 계속해서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독한 농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친환경 유기농 농약을 해주는데, 규산황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같이 뿌려주면 그래도 뭐 진딧물이나 또 뭐 여기 또 다른 이제 날파리 또 노린재 이런 거 같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얘네도 탄저병 종류를 계속 이제 예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해주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병충해 방지도 해줘야 되고요. 이 열매들이 저도 이렇게 열리면요, 이게 보세요, 이게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다 열리는 애들도 있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뭐 근데 이걸 다 완벽하게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리면 그건 영양 부족인 거고요. 예. 이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다 100%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 중간중간에 떨어지는 애들은 어쩔 수 없구나, 바람 불면서 떨어지든 뭐 하면서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요. 또 이 토마토는 이 자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꼭 벌이나 이런 게 안 온다고 하더라도 바람에도 수정이 되고 하니까 뭐 수정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뭐 수정을 위한 다른 방책을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곁순들이 나오는 거는 초반부터 계속 잘라줘야 돼요. 초반부터 잘라줘야지, 처음부터 계속 같이 키우게 되면 계속해서 곁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괜히 알도 굉장히 작아지고, 이 대추 방울토마토인데 저도 이 알이 굉장히 작아지고 하니까 이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도록 한 원줄기 하나만 계속 키우는 게 처음엔 좋습니다. 얘네가 이제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비가 오고 나면요 이 줄기가 굉장히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무더위가 오면은 굉장히 이제 이 줄기도 굉장히 굵어지면서 이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먹게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토마토도 굉장히 더 급속하게 클 거예요. 저도 주말농부라서 물을 많이 못 줘가지고 열매가 지금 작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나면 굉장히 위에 있는 애들은 많이 커 올라갈 거예요. 요렇게 이제 이거 지금 얘가 싹이 나온 건데, 옆에서 나오는 이런 곁가지들 초반에는 이런 애들 다 따주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네는 잎이 아니고 곁가지거든요. 요 곁가지들을 따줘야 이 원줄기가 커 올라갑니다. 그래야 저기 되죠.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이제 V자로 그냥 방치하다 보면요 어떤 게 원줄기인지 어떤 게 곁가지인지 모를 상황이 와요. 이런 경우에는 잎과 원줄기 사이에서 나온 애들이 곁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잎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잎 기준으로 나온 애는 곁가지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똑해도 따지니까 이런 애들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줄기를 키워주면 이 열매 쪽으로 영양분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워주는 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해요. 얘도 언제 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도 이제 제가 줄로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쓰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주고 하겠습니다. 예, 텃밭에 방울토마토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뭐 방울토마토는 뭐 사실 키우는 게 굉장히 쉬워서 저도 영상을 뭐 자주 보여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렇게 이제 위에 철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설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 토마토를 따먹는데, 특히나 설이 내리기 전까지 계속 익는 애들이 굉장히 달콤하고 더 당도가 높은데, 심지어 위에 저는 나중에 설이 맞지 않도록 이렇게 비닐까지 씌워주면 더 오래 따먹게 되더라고요. 여기 비닐하우스 안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방책을 만든 건데, 이렇게 지주대도 그냥 조그만 고추대 세우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얘네를 키워서 계속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11월까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예, 텃밭에 다양한 작물 키우는 것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